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 사건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재판부가 배당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지금 이제 좌파라든지 지금 헌법재판소 측에서는 1심 재판이 좀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헌재 심리가 오히려 더 장기화되고 늘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윤상현 의원은 뭐 오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 기일이 잡히면 변호인들이 곧 보석 신청을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통상 이제 구속기한이 만료가 됐을 때 그때 통상적으로 하는데, 윤 대통령은 뭐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고 곧바로 보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수사, 그다음에 이 뭐 영장, 구속 기소 자체가 모두가 이게 좀 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석 신청을 곧바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제 판사 출신인 그 나경원 의원은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해라, 이런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근거를 둔 이런 그 불법이 꼬리를 물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지금 나라 망신이고 현직 대통령을 조리돌림하듯이 하는 그 좌파들의 사악한 음모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고,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게 국민들을 아주 좀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일찍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보석을 신청할 수도 있고, 제일 좋은 거는 법원에서 자발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직권 보석을 하면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구속 취소를 청구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종의 그 구속 적부심하고 비슷한데, 구속 적부심은 이제 검찰이 그 수사 그 기간 내에 하는 것이고, 요건 이제 그 검찰의 수사기간이 끝나서 기소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구속 취소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형사소송법 93조에 구속 취소 조항이 있는데,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요. 이건 막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들이 뭡니까, 이 좌파가 완전히 광란을 일으켜가지고 민주당이 이거 수뇌부였죠. 그래갖고 공수처, 그다음에 경찰, 뭐 이들을 갖다 어떻게 보면 지휘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이드에서는 헌재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법적 근거도 없이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말도 안 되게 수사를 하고, 일부 좌파 판사들이 영장을 발부하고, 이래서 좀 구속 기소까지 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구속 취소 사유가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예 근거 자체가 부실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없는 불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 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가 없는 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배경이 이런 것들이죠. 이게 법원에서 이제 이런 거를 청구했을 때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거 전망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 현직 법원장이죠.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1심, 2심이 잘해야 된다. 나중에 대법원에서 이제 황당한 공수처 내란죄 수사, 이거 근거도 없고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면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수도권의 한 부장 판사인데, 누군가가 내란죄라고 하니까 큰 고민 없이 공수처가 수사한 것 같은데 그 부담이 지금 법원으로 넘어오게 됐다. 자, 이런 얘기들이 법관들 내에서, 법원 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대법원에 가면 이건 뒤집힐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때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대한민국에 그때 뒤집어진다고 한들 그 저질러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헌재에서 지금 이제 재판도 진행 중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우려들, 염려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뭐 윤석열 대통령 측에 보석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이런 구속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공소 기각 이런 걸 청구할 때 1심에서부터 신중하게 검토해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은가, 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검찰의 이번 그 구속 기소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을 빙자한
광란의 불법 폐악질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원칙, 소신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쪽에선 어떠한 타협도 없어요. 이런 불법 여기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타협을 하면은 이게 나라의 법이 어떻게 되겠냐 이런 것이고, 그걸 이제 그런 것들이 심하게 일그러져 가지고 바로잡기 위해서 12.3 비상계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공수처와 검찰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는 이런 모습들을 일관되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제 이런 가운데 뻔뻔하게 무책임하게 매우 위험하게 현직 대통령을 갖다가 법적 근거도 없이 구속 기소 이렇게 한 이 검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 충분히 그 동안에 이제 관련자들 수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진술이 있다. 증거가 충분하다. 그러면서 구속 기소가 타당하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명을 하는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데,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말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물증이 없습니다. 물증이. 제일 중요한 게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군과 경찰의 일부 진술에만 의존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결정적인 물증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 전에 그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런데 비화기 서버 이걸 압수수색하겠다고 갔지만 결국 이제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불발됐죠. 한 2번 갔지만 불발됐습니다. 근데 비화기 서버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볼 때 무슨 물증이 나올까 좀 회의적인데, 어쨌든 그것도 확보하는 데 실패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부 진술, 관련자들 진술만 있을 뿐인데 이 진술도 좀 많이 오염된 사실이 드러나 있죠. 군 관계자 중에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라든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은 강력합니다. 지금 검찰에 협조하는, 민주당에 협조하는 그러한 군 관련자들 그러한 진술과는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찰이 지금 일부 군 똥별들, 민주당에 오염된 이런 일부 똥별들의 얘기를 가지고 대단한 진술을 잡은 것이냐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히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특히 이 둘은 정반대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갖고 있는 그 증거라는 게 일부의 진술인데, 그 진술도 보면 관련자들끼리 말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곽종근 특정사령관도 말이 오락가락한 사실이 드러나고, 민주당이 곽종근 사령관의 발언을 비틀어서 대국민 선동한 사실도 드러나고, 그다음에 이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말이 5번, 6번 바뀐 사실이 드러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술밖에 없는데 그나마 진술도 분열이 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가 충분하다 그러지만 이거는 하는 얘기고 물증이 없다는 겁니다. 물증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도 해본 적도 없고 권한도 없이 이렇게 행패를 부리다가 고스란히 사실상 백지나 다름없는 그런 수사 기록이라고 해가지고 검찰로 넘겼고, 검찰이 이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구속 기소한 이런 폐악질을 저지른 겁니다. 이게 유일하게 물증이 있다 그러면 포고령,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쪽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유일하게 이제 이 검찰이 증거라고 한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무너졌죠. 지난번에 헌재 변론에 나와서 4차 변론 때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은 전 장관 간에 자세하게 질의응답 통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이게 포고령 일어나는 것도 전반적인 건 이제 김영현 전 장관이 했는데 이제 거의 베낀 단계죠. 이게 실제로 이것이 기능이 발휘될 거다 이런 생각 자체는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2시간, 3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포고령을 만들어서 이제 가져왔는데, 포고령을 만든 이유는 계엄을 선포했으니까 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포고령을 이제 작성한 것이고, 그 보고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다 하고 만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이 포고령 관련해서 무슨 구체적인 실행 기구라는 게 없어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이걸 가지고 앞으로 뭐 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고, 곧 계엄이 해제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쪽지도 보면은 이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국회를 대체하는 무슨 입법 기구를 만드는 건지 그게 아니고, 만약 그런 거라면 이제 총리 대행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최상목 이게 준 거는 혹시 이제 예산적으로
뭐가 좀 필요한 게 있으면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고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관계자 누구를 통해서 최상목에게 전달한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물증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물증이라는 게. 그다음에 진술도 보면 다 그 말이 갈리고 있고 그나마 이 좌파에 유리한 진술을 했던 사람들도 말이 계속 또 달라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고 그다음에 정치적 음모 현직 대통령 끌어내리기 위한 음모라는 것이 좀 분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